11번의 각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1번 K개 처리해서 구별하시고요. 2번 N회 실험을 반복하는 여기까지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이때 K개 처리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K번째 집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집단마다 N회, 기호로는 첫 번째 집단에 한 번, 첫 번째 집단에 두 번, 첫 번째 집단에 n번, 두 번째 집단에 한 번, 두 번째 집단에 두 번, 두 번째 집단에 n번, k번째 집단에 한 번, k번째 집단에 두 번, k번째 집단에 n번. 따라서 총 nk번 데이터가 모였다. 첫 번째 줄에 대한 해석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yij는 각각의 1, 2, 2, kn 하나하나를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서 K번 실험에서 N회씩 실험을 반복하는 이런 배치 모형에서 왜 이런 배치죠? K개로 수준을 나눈 요인이 한 가지인 거죠. 이제 연구자는 이들의 각각의 값을 하나의 선 위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어떻게 분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집단이 여기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세 번째 집단이 이쯤에 모였다.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K번째 집단이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K번째 집단 뭐 이쯤에 모이고 이들이 각각 모인 것을 보니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구별되면서 차이가 있네. 또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슷하게 모이게 된다면 첫 번째 집단이 여기에, 두 번째 집단도 여기에, 세 번째 집단도 여기에, 네 번째 집단도 여기에 이렇게 모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각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앞서 그림을 몇 번 그리면서 정등독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래 그림은 지우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따라서 집단 안에서 그들만의 평균이 있을 거죠. 이 집단의 평균을 서로 비교해서 너희들은 이쪽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전체 값에 상응하는 대표 평균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아래 기호에서는 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몇 개의 문제들은 이 기호를 바르게 이해하느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체 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체 평균, 그리고 집단마다 평균이 있다고 했죠? 기호로는 Y1바, Y2바, 이렇게 YK바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1번 Y바들과 뮤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 편차를 다 합하면 0이 되니까 제곱을 해서 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곱, 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한 집단 안에서도 그들 사이의 값들을 비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집단 안에서라는 건 Y13이 있다. 이것과 Y1바 이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Y15가 있다. Y1바 그러면은 세 번째 집단에서는 Y31과 Y3바를 비교하겠죠? Y34와 Y3바를 비교하겠죠? 이때도 각각의 편차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할 겁니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할 겁니다. 집단 내에서의 제곱 합이에요. 집단 내에서의 제곱 합 그리고 그 두 값의 비율을 가지고 F 통계량이라고 정의하여 분산 분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마무리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이쪽에 오세요. 이제 다 왔어요. 제 해석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전체 값을 제가 스캔할게요. 가장 핵심에는 그들의 평균이 있을 거야. 평균을 뮤라고 합시다. 전체 평균이고요. 집단의 평균 하나를 잡을게요. 이를 뮤 i라고 합시다. i번째 집단에서 평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값을 y 집단에서 j번째 값이라고 얘기합시다. yij는 i번째 집단의 j번째 뽑힌 값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yij에 대해서 나열할 건데 yij는 뮤에서 yi를 더하면 뮤를 한 번 더 빼고 yij 값에서 뮤 i를 빼고 교수님 뭐 하신 거예요? 좌우를 동일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yij는 그런데 뮤 i 더하고 빼고 뮤 더하고 빼고 식을 유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뮤와 뮤i 마이너스 뮤 yij 마이너스 뮤y가 보이더라. 지금 각각의 값에 대해서 왼쪽의 그림으로 본다면 뮤i 마이너스 뮤는 이들의 차이고요. 보이시죠? yi 마이너스 뮤i는 이들의 차이예요. 그러면 전체의 차이가 보인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yij에서 뮤를 뺀 값은 뮤i 마이너스 뮤와 yij 마이너스 뮤i다. 그리고 각 값에서 전체 평균의 차이, 집단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 각 값과 집단 평균의 차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 것을 총, 제곱, 합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집단, 간, 제곱합, 세 번째 거는 집단 내 제곱합으로 논의할 때 이 세 개의 값이 연결이 되어서 앞서 이 부분이 모이면 집단 간 제곱합, 이 부분이 모이면 집단 내 제곱합,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분산 분석표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분산 분석표 다시 한 번만 확인했을 때 집단 간 제곱합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집단 내 제곱합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총 제곱합이 이 값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520에다가 1040을 더했더니 1560이 나왔죠? 집단 간, 집단 내 전체 제곱합. 이때 제곱합이라는 단어는 각각의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한다 라는 해석이니까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로 yij가 구별이 된다. 첫 번째는 전체, 두 번째는 집단 간차, 세 번째는 집단 내차. 그리고 집단 내차를 오차라고 한다.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어요? 11번을 잘 풀어야 분사문석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문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차항 입실론 ij들의 분사는 같다. 이때 오차항이라는 게 그림으로 따진다면 이 집단 안에서의 이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등독이 오차항에 대한 아이디어였거든요. 분사는 같다. 맞죠? 1번 맞았고요. 2번 총 실험 횟수는 KN번이다. 앞서 KN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KN번 왜 각각마다 N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KN번이 되죠? 이때 집단이 K이니까 집단의 자유도는 K-1이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전체의 자유도는 KN-1이다. KN-1이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집단 내의 자유도는 M-1, M-1, M-1 그래서 곱하기 K를 한다. 이것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2번의 총 실험 횟수는 KN 맞습니다. 3번 총평균 뮤와 i번째 처리효가 알파 i는 서로 독립이다. 이 부분은 OX 문제에서도 한번 풀었는데요. i번째 처리효가 알파 i,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뮤 i에서 뮤를 뺀 각각의 값들을 알파 i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단의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 처리 효과죠. 내가 처리를 했더니 전체 평균하고 집단 평균의 차이가 있더라. 그게 처리 때문이더라. 해석이 되실까요? 따라서 i번째 처리 효과 알파 i가 이와 같은 식으로 약속이 되는데 이는 총평균 뮤와 서로 독립이다. 다시 말하면 알파 i는 뮤에 상관이 없냐 이런 질문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뮤 i가 크면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빼는 거니까 뮤가 작아요. 그럼 전체 값이 커지겠죠? 처리효가 알파 i는 뮤의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종속이죠. 틀렸습니다. 저처럼 해석하셔야 3번이 틀렸다.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4번은 yij가 뭐냐? i번째 처리의 j번째 관측값이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11번을 잘 이해하셨다면 몇 개의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풀리는데요.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분사문석에서 yij는 관측값이었다. y번째 처리에서 j번째 관측값 이런 뜻이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i번째 집단에서 j번째 확인된 관측값이에요. 이런 뜻이죠. 뮤는 총평균, 뮤 i는 i번째 수준의 평균, 다시 말하면 i번째 집단의 평균, 알파 i는 뮤 i에서 뮤의 차이. 그러니까 i번째 집단의 평균이 전체 뮤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참고로 뮤와 차이가 크다는 것은 뮤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넘는다. 이런 해석인 거죠. 처리에 효과가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런 해석인 거죠. 최종적으로는 알파 i가 0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뮤 i랑 뮤가 같다. 그러면은 처리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처리의 효과가 확실하려면 이들 사이의 차이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되실까요? 이후 귀무가설을 세울 때 뮤1, 뮤2가 같아요 이렇게도 세우지만 알파1, 알파2가 0이에요 이렇게도 세워요. 뮤와 같냐 이런 해석으로 또 다른 귀무가설이 생깁니다. 입실론 ij는 각각의 값에서 집단 평균의 차이다. 다시 말하면 집단 안에서 그들의 평균과 오차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얘를 그냥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의 평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총평균 뮤와 i번째 처리효가 알파 i는 서로 독립이 절대 될 수 없고요. 안 됩니다. 11번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음 중 이런 배치법의 모집단 모형으로 적합한 것은? 이때 이런 배치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노바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아노바에서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전체 평균 뮤, 집단 평균 뮤 i, 집단 안에서의 값 yij, yij와 뮤 사이의 차이가 이 둘의 합이다. 그리고 여기가 알파 i고 이 부분이 입실론 ij인 거예요.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지금 본 알파 i, 입실론 ij를 선택하시면 돼요. yij는 뮤가 있어야 되고요. 알파 i, 입실론 ij.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익숙해지시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해드릴 말씀은 yij는 관측값이고 뮤는 모평균이고 입실론 i나 입실론 ij는 실험의 오차로서 평균이 0과 분산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마지막 입실론 i에 대해서 정규분포 0과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 부분 잊지 않으셔야 다음 문제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우선은 1번은 이제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2번에서 알파 i, 베타 j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3번은 뭐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회귀 분석에서 회귀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yi는 알파 더하기 베타 xi 플러스 입실론 i 이후 회귀 분석에서 비슷한 식을 만나실 겁니다. 4번도 회귀 분석인데요. 이때는 x1과 x2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y에 영향을 주느냐 다변수 회귀고요. 다 식마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 이론 분산 분석의 모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때 i가 1에서 k까지, j가 1에서 n까지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yij를 어떤 데서는 yji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교수님? i가 i번째 집단이란 뜻이고요. j는 j번째 데이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문제에서는 j번째 집단에서 i번째 뽑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은 K-게이 처리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이제 K-게이 처리 효과라는 것은 집단이 K에 있다 이런 뜻으로 잘 이해가 되시고요. 이런 배치법이라는 건 요인이 이렇게 한 개다 이해가 되시죠? i번째 처리에서 얻은 j번째 관측값 yij, i가 K, 집단 j가 n번 질문인즉 다음 중 오차항 입실론 ij에 대한 가정이 아닌 것은 입실론 ij라는 것은 집단 안에서의 평균과 그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정등독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아래 내려가 보니까 입실론 ij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맞다고요. 정규분포 0과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뭔지 지금은 모르시죠? 이후 분산 분석표에 가서 확인해 드릴 건데 이러한 시그마 제곱이 집단마다 모두 똑같아요 라는 게 등분산성 3번이죠. 모든 ij의 입실론 ij의 분산은 동일하다. 또한 4번이죠. 입실론 ij는 서로 독립이다. 다시 한번 정등독이 보입니다. 정등독.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입실론 ij 사이에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교수님 자기상관이 뭐예요? 현재는 필요 없는 단어이고요. 이후에 회귀 분석에 가서 다시 소개가 되거나 언급이 될 텐데 자기상관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제고요. 자기상관이란 오차들이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오차 하나가 플러스다. 그럼 그 다음에 오차도 또 플러스, 그 다음에 오차도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차가 서로 영향이 있다, 자기상관이 있다.
없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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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상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오차들 사이에 자기 상관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자체는 분산 분석에서의 가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산 분석에서 오차항의 가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등동만 우선 더 기억하시고요. 이에 비해서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은데 그 부분은 가정은 아닙니다. 해설해 보니까 이런 분산 분석 모형에서 오차항에 대한 가정은 정등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또 기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호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각각의 값들은 전체 평균 뮤와 집단 간의 차이 알파 i와 집단 내의 차이 입실론 ij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이 된다. 이제 식이 보이시죠? 그런데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검정하려는 귀무가설 H0를 세워보세요 라는 거예요. H0요? 저 앞에서 많이 세워봤어요. 어떻게 세워보셨죠? 1번처럼이요. Y1바, Y2바, YK바 정말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없고 뮤1, 뮤2, 뮤K는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모집단꼴로 써야 귀무가설입니다. 귀무가설, 대립가설 항상 모집단꼴로 썼어요. 그러면 1번은 아니네요. 답은 몇 번이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3번하고 4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1번은 틀렸고요. 그러면 2번이 답인가 봐요. 네, 맞아요. 위로 올라가서 2번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알파 i란 뮤 i에서 뮤를 뺀 차이거든요. 이때 뮤 i가 뮤와 차이가 없다, 즉 0이다 라는 전제하에 뮤1, 뮤2가 모두 같다도 되지만 알파1, 알파-k가 0이다 라는 것도 돼요. 이 값이 0이다 라는 거는 결국 뮤 i와 뮤가 같다 라는 해석이고 처음에 보이려는 귀무가설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귀무가설에서 뮤와 같다고요? 왜 그렇죠? 그림 기억나시나요? 그림에서 앞서 계속 뭐라고 했죠? 전체 뮤가 있는데 차이가 없으면 뮤1, 뮤2 다 이 근처에 있지 않겠냐. 차이가 있으면 이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겠냐.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라는 거를 논의하고 싶어서 지금 분산 분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했던 이유도 2번이 또 다른 하나의 귀무가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설을 보니까 이런 분산 분석에서 귀무가설은 각 집단의 평균은 동일하다. 뮤1부터 뮤k는 같다. 맞아요. 하지만 집단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가 0이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귀무가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 14번 의외로 쉬운 것 같은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구별해 주시고요. 이제 분산 분석을 직접 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분산 분석 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래 보니까 분산 분석 표가 있죠. 기억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SS 제곱합, 자유도 DF, 평균 제곱 MS, F값, 집단 간의 처리와 집단 내의 오차, 잔차, 그리고 총 제곱합이 아래쪽에 들어갈 건데요. 이후에 계산할 때 확인하시겠지만 제곱합의 두 값을 더하면 전체 제곱합이 되고 자유도에서 두 값을 더하면 전체 자유도가 됩니다. 처리의 제곱합과 자유도를 나누면 평균 제곱합이 되고 잔차의 제곱합과 자유도를 나누면 평균 제곱합이 되고 마지막에 두 평균 제곱합을 나누면 F값이 계산됩니다. 이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표는 오른쪽 위에 다음 페이지도 많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2100과 2800을 더하면 4900이죠. 3과 36을 더하면 39죠. 2100을 3으로 나누면 700이죠. 2800을 36으로 나누면 이 값이죠. 두 개를 나누면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요. 제곱합은 어디에서 왔어요? 앞서 계산했던 그들의 차이에서 온 거예요. 지금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제곱합 있고요. 자유도 있고요. F값 있고요. 표준 편차 없어요. 따라서 분산분석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주어진 표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기억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7번부터 잠깐 풀까요? 대기 오염에 따른 신체 발육 정도가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기 오염 상태가 서로 다른 4개의 도시에서 각각 10명씩 어린이들의 키를 조사하였다. 서로 다른 4개의 도시, 그러니까 4개의 도시가 집단이고요. 각 10명씩이니까 1집단에서 10명, 2집단에서 10명 따라서 총 40명을 확인해 봤다 이런 거죠. 그 안에서 분산 분석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빈 곳을 완성하시오 라는 질문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아래 각각에 맞는지 짝 짓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합 2개를 더하면 4,900이 되고 자유도 2개를 더하면 전체의 자유도가 되고 나누면 평균 제곱 나누면 미음 그리고 니은과 미음을 나누면 비읍이 됐다. 이 과정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답이 나온다.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채워라. 분산 분석한 결과에서 F값이 이렇다면은 검정을 해봐라. 이런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고요. 표가 있으니까 직관적으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16번처럼 문제만 주어질 때가 있어요. 4개 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1, 2, 3, 4, 4개의 회사이고 회사별로 5대의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그러면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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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20개의 대리점을 조사했다. 총 변동의 제곱합이 1560이었고 처리에 의한 변동의 제곱합이 520일 때 평균 오차 제곱합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빠르게 SS, DF, MS, F 쓰시고 처리, 오차, 합계 이렇게 쓰시고 주어진 조건에서 총 변동의 제곱합이 1560이다. 총 변동의 제곱합이니까 1560 이 자리에 쓰시고 처리에 의한 변동의 제곱합이 520이다. 처리에 대해서 여기에 쓰시는 거죠. 520 그러면은 빈 곳에 들어갈 값은 1040이겠죠. 질문인즉 평균 오차 제곱합이에요. 어디 있는 거예요? 오차 자리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눠야 될 자유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 자유도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거죠. 전체 개수는 20개였어요. 20개에서 하나를 뺀 값의 자유도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요. 4개 회사였나요? 4 빼기 1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하면 19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16이 오차 자리에 들어갈 자유도인 거죠.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다 됐어요. 1040을 16으로 나누면 얼마냐? 65다. 65가 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최소 SS, DF, MS, F 처리, 오차, 합 그리고 나서 자리에 대해서 채울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6번과 같이 약식으로라도 분산 분석표를 만들고 문제를 푸는 그러면은 안전하고요. 17번 같이 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채워라 하면은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채우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00에서 얼마를 더하면 4900이냐? 2800이요. 전체 참여자가 40개의 정보죠. 따라서 40-1 4개의 도시죠. 따라서 4-1 그러면 3과 39 사이에 36이 자유도겠죠. 이제 나누어서 니은, 나눠서 니은, 그리고 마지막에 비읍. 이때 비읍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로 내려오세요. 분명한 건 2100을 3으로 나누면 700인데 2800을 36으로 나누면 약 77.8이 보여요. 그러면 얘가 소수점인데 다시 계산을 하면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꼭 저처럼 하세요. 각각을 계산하지 마시고 2100을 3으로 나눈다, 2800을 36으로 나눈다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세요. 그러면 2100을 3으로 나누는 거 곱하기 36, 2800 그리고 나서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2100 곱하기 36 나누기 3 나누기 2800 그러면 9로 나눠 떨어집니다. 따라서 위의 답에서도요. 9에 근사한다가 아니라 9입니다. 정확하게 9예요. 결과적으로는 4번이 틀렸으니까 8은 아니다는 맞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9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눗셈을 할 때 소수점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니까 저처럼 나눗셈을 하셔라. 분모의 분수는 곱셈으로 바꾸면 위치가 바뀌어지죠. 이 정도만 알면은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절대 없습니다. 해설해 보니까 4개의 도시에서 각각 10명씩 조사하니까 전체는 40명, 40 빼기 1이 전체 자유도, 그리고 4개의 도시니까 4 빼기 1, 3이 자유도, 처리의 자유도는 3, 2를 더해서 39니까 36. 그 이후에는 나누어서
마지막에 9가 될 때는 꼭 분수를 그대로 계산해서 풀어라. 그것이 훨씬 안전하다. 근사값으로 했다가 소수 뒷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9번부터 나머지 문제까지는 지금의 표를 근거로 검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18번 봅시다. 서로 다른 네 가지 교수 방법 A, B, C, D의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수준의 학생 중에서 99명을 이미 추출하여 A에는 19명, B에는 31명, C에는 27명, D에는 22명을 할당하였다. 일정 시간 수업 후 성취도 100점 만점으로 측정을 해서 그들의 평방합, 제곱합을 얻었다. 아래 보니까 그룹 간 평방합, 그룹 내 평방합, 교수님 평방합이 무슨 말인가요? 제곱합이래요. 그러니까 SS 자리에 들어갈 값이 이들의 값이라는 거죠. 제곱합을 평방합이라고도 부릅니다. 교수 방법 ABCD 학습 효과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한 F 통계량 값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SS를 시작으로 오른쪽에 DF, MS, F까지 쭉 계산할 거를 염두에 두고 표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전체 99명이 참여했으니 전체 자유도는 98명, 그리고 4개의 교수법이니까 자유도가 3, 그러면 96이 보이고요. MS는 63.21에서 3으로 나누고 350.5에서 96으로 나누고 마지막에 F를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63.21을 3으로 나누는 거 곱하기 96을 350.5로 나눠라. 그러면 계산기로 63.21 곱하기 96 나누기 3 나누기 350.55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라. 그래야 F가 소수점이 떨어지는지 확인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래에는 각각에 대해서 평균 제곱합 계산한 거를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약 5.71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5.7이라고 많이 틀리지는 않게 나오겠죠. 하지만 또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주어진 문제 저처럼 칸에 연결해서 풀이를 하시고요. 당연히 CBT니까 지금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메모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메모지 어디단가 63.21, 350.55 적어두시고 오른쪽을 쭉 채우시는 거예요. 자유도만 채우시고 바로 그 자유도를 나누기 위해서 63.21 곱하기 96을 3 곱하기 350.55 해서 계산해달라. 그래야 빠르게 5.71이 나온다. 이후 5.71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자유도가 3과 95인 F분포에서 0과 다르다라는 걸 보일 거니까 유의 수준 하에 임계값을 정하고 5.71이 이 뒤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기각력 안에 들어가면 집단 간에 차이가 있구나, 다르구나 라는 설명을 하게 된다.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19번 풀어봅시다.